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7세 최성훈 씨가 식탁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혈압은 180까지 올라가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어요. 그날 아침 최성훈 씨의 식탁에는 사과 한 조각과 수박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항상 과일 2조각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과일이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과일을 드신 지 10분도 안 되어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최성훈 씨의 혈당 수치는 무려 350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00 이하인데 300가 넘는 수치였어요.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최성훈 씨는 술, 담배 전혀 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가시고 저녁에는 요가 하셨어요. 식단도 완벽하게 관리하셨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매일 아침 식전 과일 2조각이 문제였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간 건강과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20년 근무하다가 지금은 개원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과일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만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가 4위근명이었어요. 올해는 벌써 6월까지 35명이 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69세 김영숙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반 통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5년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혈당이 400을 넘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과일의 좋은 점만 강조해서 보도하잖아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면서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당분 섭취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영상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3가지, 그리고 이 과일들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마지막으로 드셔도 되는 착한 과일 3가지. 모든 걸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흰쌀밥이 73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10여 명에게 수박 3조각과 밥 한 공기를 각각 먹게 한 후 혈당을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수박을 먹은 후 혈당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밥은 30분 후에 서서히 올라가는데 수박은 15분 만에 급격히 올라갔어요. 수박은 섬유질이 적고 대량 섭취가 쉽습니다. 한 조각 먹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달달하고 시원해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한 번에 수박 반 통을 드신 분이 계셨어요. 김포시에 사시는 65세 박종훈 씨였는데 더운 여름날 밭을 하고 와서 목이 말랐다고 하시면서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서 숟가락으로 파먹기 시작하셨대요. 너무 달고 시원해서 계속 드시다 보니까 어느새 반 통을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분 후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혈당을 측정해 보니까 2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박의 당분은 주로 과당인데 이 과당이 간으로 직접 갑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기 쉬워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죠.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중에 파는 참매의 당도는 보통 12도에서 15도인데 이건 사탕 수준의 단맛이에요. 공복에 섭취하면 급속히 흡수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성남 분당구에 사시는 70세 최경자 씨 사례를 말씀드릴 최경자 씨는 참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장에서 참회 한 박스씩 사와서 하루에 5개에서 6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후에 극심한 졸음이 쏟아졌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혈당을 확인해 보니까 식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다가 2~2시간 후에는 80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주스로 만들면 당 흡수 속도는 올라가고 섬유질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위험하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사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광주 서구에 사시는 67세 정상우 씨가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사과 2개를 드셨는데 껍질은 농약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항상 깎아서 드셨어요. 하루는 귀찮다고 하시면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5로 나왔어요. 전년도에는 95였는데 20이나 올라간 거였습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이런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혈당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 3가지 과일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여름철에 과일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에요. 첫 번째는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고원에서는 우리 몸의 천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진대사가 불안정해지죠. 제가 치료했던 안양 만구에 사시는 74세 강말순 씨 사례를 말씀드릴 평소에는 사과 반 개만 드셔도 별 문제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폭염이 심했던 8월에 같은 양의 사과를 드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천이 37.8도까지 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당도 평소보다 50이나 높게 나왔어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 땀 때문입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중 농도가 급변합니다. 이때 과일의 당분이 더 빠르게 간과 혈당에 충격을 줍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 대신 시원한 과일로 뜨려고 하시죠. 이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과일 위주의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네 번째는 수분 보충의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당분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신장에서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혈압 변화입니다. 여름철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변합니다. 이때 급격한 혈당 변화는 심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과일의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동혁 씨입니다. 이동혁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셨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까지 하셨습니다. 식단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셨죠. 특히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박이 이뇨작용을 도와서 몸에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4분의 1통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얼굴과 다리 부종이 심했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인 ALT가 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40 이하인데 2배나 높았어요. 공복 혈당도 100약 20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소 95 정도였는데 25나 올라간 거였어요. 이동혁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제가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수박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수박의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킨 거였어요. 수박을 끊으신 건 아닙니다. 점심 후에 2조각씩만 드시도록 바꿨어요.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않으시고 낮에만 소량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방간이 개선됐고 간 수치가 45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95로 정상화됐고요. 두 번째는 경기 양평군에 사시는 72세 조연자 씨입니다. 조연자 씨는 참외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에요. 자신이 기은 참외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드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참외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하루에 참외 2개씩 갈아서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500ml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한 번에 쭉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일로 몸이 피곤하니까 참외 주스가 기력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했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농사일 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잠들 정도였어요. 혈당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에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혈당 변화 때문에 피로감이 심했던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외 주스를 끊고 얇게 썰어서 식후에 조금씩 드시도록 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4조각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5세 김미영 씨입니다. 김미영 씨는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과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셨어요.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드셨습니다. 사과 2개씩 갈아서 공복에 드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식후 저혈당이 자주 왔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특히 점심 먹고 2시간 후쯤 되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아침에 사과 주스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 후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사과 주스 대신 사과를 껍질 재분해 1개씩 오전에 드시도록 했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도록 했고요. 절대 주스로 갈아 드시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손 떨림이나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 세 분 모두 과일을 끊은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입니다. 수박은 점심 직후에 드세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1조각에서 2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조각이라는 건 세로로 8등분 했을 때 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무게로 치면 100g 정도입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에 우걱우걱 드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절대로 저녁 공복에 반 통씩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수박을 급하게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도 올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수박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실온에 10분 정도 둔 다음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식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얇게 썰어서 4조각에서 5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외 1개를 세로로 8등분 했을 때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절대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 참외를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공복 섭취도 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참여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에 참여에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한 번에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 드세요. 껍질에 펙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펙틴이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개 이하로 드시고요. 사과 한 개를 4등분 했을 때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보다는 오전에 드시면 혈당 조절이 더 쉽습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 2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씹는 과정에서 타액이 분비되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공통적인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세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몸에 갑자기 당분이 들어가면 충격이 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과일도 나누어서 드시면 혈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차가운 과일을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시온에 조금 둔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 드시기 전에 물 1컵 정도 마시면 당분 농도가 희석됩니다.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안심하고 추천하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켜줍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당뇨병 환자 67세 한정숙 씨께 블루베리를 추천했는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0.5나 떨어졌어요.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53 정도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흰쌀밥이 73이니까 훨씬 안전하죠.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한 줌이라는 건 손바닥에 가득 찬 정도를 말합니다. 무게로는 50g 정도예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어 있어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정말 완벽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분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소화 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어서 위부담을 줄여줍니다. 제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1세 오영자 씨께 키위를 추천했는데 한 달 후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도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키위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90%가 들어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정말 좋죠. 혈당 지수도 50으로 안전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키위의 소화 효소가 하루 종일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정말 과소평가된 과일이에요. 식이 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혈당 조절이 어려우셨던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69세의 서희숙께 자두를 추천했는데 식후 혈당이 20 정도 낮아졌어요. 수분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두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자두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두 1개가 50g 정도니까 부담 없는 양이에요.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적당량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과일들로 바꾸시면 건강도 지키고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처방하는 루틴이에요.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유밤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키위 1개와 귀리죽을 함께 드세요. 키위의 소화 효소가 귀리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귀리죽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 1개나 우유 1잔이라도 함께 드세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30분 뒤에 자두 1개에서 2개를 드세요. 자두의 식이섬유가 점심 식사로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점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오후 간식은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과일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5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해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 한 줌과 요거트 100g 정도면 됩니다.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하루 총 당분 섭취량은 15개에서 20g 내외로 맞춰주세요. 이 정도면 혈당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과 반 개의 당분이 60g 정도 들어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L에서 2L 정도 드세요. 과일의 당분을 희석시키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 혈당이 올라가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루틴을 2주 정도 지키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진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위험한 과일 3가지는 수박, 참외, 사과입니다. 이 과일들도 올바르게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시간과 양과 방법만 지키시면 됩니다. 안전한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키위, 자두입니다. 이 과일들로 바꾸시면 건강도 지키고 맛도 즐길 수 있어요. 시간대별 섭취 루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는 키위, 점심 후에는 자두후, 저녁에는 블루베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과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된 팁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